이번 주차에는 북경대에서 오신 정범모 교수님께서 키워드를 통해 본 필리핀 사회 및 문화에 대해 좋은 말씀 해주실 예정인데요. 그럼 큰 박수로 교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시 정범모. I'm Korean. And 여기 다 한국말도 잘하시고 필리핀말도 하시는 분 있고 영어도 다 잘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맞죠? 저는 정범모라고 하고요. 저는 이렇게 부경대 국제지학학부 뭐 여기에 뭐 저보다 필리핀을 잘 아시고 필리핀 분도 많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보통 때보다 더 이렇게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 여기 한국 학생들 분들은 필리핀에 한 번이라도 다 가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여기 한국에 오래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오늘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한데 저 이게 뭐 필리핀에 대한 문화에 대한 소개인 건데 뭐 여기 계신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필리핀 소개할 때 사회, 문화, 정치 뭐 이런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좀 어렵잖아요. 딱딱하고. 그래서 저는 한 키워드 같은 몇 개를 그냥 골라서 그 키워드를 통해서 필리핀이 필리핀 사람이나 문화가 어떤가라는 제 방식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뭐 이때나 이렇게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대충 제가 인트로덕션을 할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행정에 대해서는 발랑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구조는 가족, 친족 이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로 아도보를 골랐고 밑에 건 조금 시간 관계상 빼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 인성에 대한 뭐 이런 말로 설명할 건데요. 뭐 이렇게 필리핀 분들은 대충 저런 말 하려고 하는가 짐작은 하실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할로라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걸 안 드셔보신 분, 안 드셔보신 분, 꽤 되네요.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 드셔보신 분, 네. 필리핀 가서 드셨어요? 네. 예. 이게 무슨 맛인가요?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릴 때였어요? 달콤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그럼 이제 필리핀 분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뭐가 안에 있죠? 바나나, 아이스크림, 젤리, 우베, 얼음, 아이스. 랑카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느 가게에 가면 이게 있고 어느 가게면 또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가 따로 있고, 그렇죠? 할로할로가 맛있는 집도 있고. 근데 이거 자체는 뭐 한국 분들도 바로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냥 팥빙수처럼 여러 과일도 들어가고 젤리도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인데 할로할로라는 원래 말 뜻은 뭡니까? 뜻. 단어 이믹스하면 할로할로. 믹스. 그냥 진짜 믹스입니다. 믹스여서 섞여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만든 거여서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에서도 할로할로라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를 인트로덕션으로 꺼낸 이유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필리핀 문화 특징은 뭐지? 필리핀의
뭐 이렇게 고유한 음식은 뭐지? 필리핀의 고유한 춤은 뭐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좀 이렇게 뭐 서양식 아니야? 그건 좀 어디 저기 다른 동남아가 더 유명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대답도 있고. 그래서 뭐가 정말 다 빼고 나서 정말 순수한 고유한 뭐 진정한 그런 필리핀인 게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대답이 잘 나오나요? 이렇게 제누인, 얼토독스, 어텐틱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특히 이 동남아에서 사우스이스트 아시아에서 이렇게 다른 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디는 말레이 문화권에는 이슬람이 있고 저기는 불교 문화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테라바다 부디즘이 있는 그 대세인데가 있고 이슬람인데가 있는데 필리핀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캐톨릭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사우스이스트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에서는 많지 않은데 또 여기는 특히 많고 이런 특질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여러 가지가 합해지고 절충되고 혼합된 게 그 필리핀 문화를 제일 잘 설명해주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거가 시작을 했지만 동양 거하고 맞물려서 그 고유한 이 필리핀 그걸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좀 빼겠습니다. 조금 덜 익숙한 분들을 위해서 필리핀은 이렇게 크게 세 섬으로 이렇게 덩어리를 나누거든요. 위가 루선이고 아래가 민다나오고 여기 가운데는 뭐라고 부릅니까? 비사야 뭐 아니면 비사야 제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한국말로는. 그 제도는 그러니까 섬들이 여럿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수한 섬들이 있어요. 이렇게 섬이 전체가 몇 개입니까? 필리핀에는 7,600 나왔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7,100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7,104개? 요즘 통계는 뭐라고 하죠? 한번 구글에 치면 뭐라고 나옵니까? 7,104? No. 7,100 플러스? 7,107. 107. 아, 제가 틀렸네요. 7,104개라고 해서 7,107개라고 나오는데. 근데 아마 그 하이타이드하고 로타이드 때 다르지 않아요? 썰물과는 이렇게 간조와 그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우수한 섬만큼이나 그래서 언어와 종족도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분들한테 필리핀에는 언어가 몇 개 있을까요? 필리핀에는 종족이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몇 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필리핀의 언어가 한 대충 찍으면 20개? 네, 20개. 몇 개 정도 찍으실 거예요? 그 고유 언어만 말씀해주세요. 훨씬 고단 쓰시네요. 네, 글쎄요. 쓰이는 거는 필리핀어,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 그 고유한 언어들까지 하면요. 그 잘 작은 모르겠는데. 예. 한 이렇게 찍으면 20개, 30개
한 560개? 필리핀 분들은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How many languages do you have? 180? 282? 282? 저희랑 감이 다르죠? 그러면 한국에는 몇 개의 언어가 있어요? How many languages in Korea? Can you guess? In Korea. Three? Three or five? 그래도 이렇게 한국을 잘 아시는 분들이네요. 많이 안 찍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통 100개는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필리핀에 종족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달라지면 이게 어느 정도 이 랭귀지 파퓰레이션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섬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 분하고는 우리가 그냥 필리핀만 알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한국이랑 항상 비교를 해보면 그 특징들이 좀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의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종족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나로 묶여서 산 게 우리에 비해서는 되게 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함들이 있는 게 제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리핀의 박물관 같은 데를 가도 그런 이렇게 소수 종족들, 소수 이렇게 원주민이나 선주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디저스 피플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예술품을 봐도 그 공예품 중에 그 사람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종족들 있잖아요. 티볼리든 이런 게 그 종족들의 옷들이 제일 많이 있긴 한데요. 첫 번째 이렇게 행정 키워드로 발랑아이를 적었습니다. 발랑아이는 되잖아요. 네? 근데 필리핀에 한국 분들이 가시면 제일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관청 거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일 작은 단위가 바랑가이라고 쓰잖아요. 필리핀 주소 보면 되게 다른 데랑 특이하게 BRGY 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바랑가이잖아요. 그게 제일 작은 행정단이고 다른 건 다 영어로 이해가 되는데 걔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어쨌든 작은 행정단이에요. 근데 이 작은 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건 필리핀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발랑아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배를 발랑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발랑아이라고 불렀는데 이 배에 한 4, 50명도 타고 이랬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말레이권이라고 부르는 데들 있잖아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이 주로 해안 바다에 있는데 이런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움직였던 그 그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물이 필요하거나 어디에 섬에 이렇게 내려야 되면 거기서 멈췄고 거기서 또 조금 몇 달을 살다가 다시 이동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 바다긴 한데 바다에 약간 노마드처럼 그런 생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레이권 안에 이 해안에는. 그러면 그 배를 같이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배를 타는 이 사람들이 한 사회가 되는 거죠. 한 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한 소사이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필리핀에서의 요 기원이 되는 발랑아이 자체는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이기도 하면서 가장 작은 사회 단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동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도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의 그냥 하부 단위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필리핀은 훨씬 더 자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분들이 바랑가이 홀에 가면
한국에는 없는데 있는 거. 바람가이고는 뭐가 있어요? 물론 바람가이 캡틴이 있지만 혹시 그 약간 그 구치소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거기서 약간 그 뭐라 그래요? 프리즌까지는 아닌데 사람이 좀 바람가이 홀 안에 사람을 이렇게 누군가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을 거기다 가둘 수도 있죠. 네. 그 기능은 동사무소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치안 기능이나 아니면 뭐 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기능이 많아요. 그리고 바람가이 캡틴은 우리나라의 바람가이 캡틴 뽑죠.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뽑아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필리핀 정치를 이해할 때 바람가이라는 게 기본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그 처음에 접촉해야 되는 단위에서 바람가이일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바람가이 캡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교류 일이나 이 작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장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죠? 저는 원래 인류학 전공이에요. 엔트로폴로지 전공인데 인류학자들이 이런 그림을 자꾸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본인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뭐 이제 그쵸? 이 형제들과 뭐 이 부모 뭐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걸 이제 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삼촌이라는 말 있죠. 삼촌이 영어로 뭐예요? 엉클이죠. 사촌은 커즌이죠. 그러면 삼촌은 사실 숫자 3이고 사촌은 숫자 4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형제는 1촌, 형제는 2촌, 그리고 부모 아들은 부모와 자식은 1촌. 그러면 부모의 형제는 자 더하기입니다. 몇 촌이에요? 아빠의 형제는 몇 촌? 3촌. 3촌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고단위로 아빠의 동생의 아들. 그럼 몇 촌이 되냐? 이렇게 하면 4촌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계산들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있는 친족에 대해서 왜 영어나 이런 데서 그냥 엉클이고 그냥 커즌이고 세컨 커즌, 던 커즌 뭐 이렇게 막 다 구별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은 7촌, 8촌, 5촌 이런 계산들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른 이름들을 넣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그리고 심지어 그 법으로도 이렇게 친족을 정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몇 촌까지 아버지 쪽으로 몇 촌, 어머니 쪽으로 몇 촌이 relative다 이런 게 데피니션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정의 그렇게 정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 아빠 쪽하고 엄마 쪽하고 다르게 구별한 적도 있었어요. 이쪽은 8촌까지고 이쪽은 4촌까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의 멀고 가까운 친족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그렇게 타고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타고나고 미리부터 결정이 된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필리핀 얘기 때 왜 하냐면 필리핀은 이거보다 되게 유연해, 플렉시블하고 되게 이 확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 멀고 가까운 게 오히려 진짜로 사람들이랑 잘 만나고 오래 만나고 가까이 만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의 약간 친족하고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필리핀에서는 그 친족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친척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세례, 그렇죠. 베프티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카톨릭이신 분도 있겠지만 카톨릭 분이면 대부 데모 갓마더 갓파더를 정하잖아요. 그 이제 필리핀에서 니농 니난 이런 걸 정하잖아요. 근데 그럼 누군가의 니농이에요? 아빠 친구가 니농이에요. 아직 누군가의 니농이 된 적은 니난이 된 적은 없어요? 그냥 여자고 네. 여자. 예, 그러니까 누구 조카의 니난이 된 적은 없어요? 네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몇 명이 있어요? 한 20명 정도 있어요. 20 몇 명이요? 있어요? 몇 명? 8명이요. 몇 명 있어요? 네. 이렇게 많아요? 12.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한국은 이렇게 천주교인 분들도 그 한국에서는 그냥 한 사람인 경우가 있고 그 집안에 형제가 있으면 같은 사람을 그냥 갓마더나 갓파더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필리핀 분들을 보면 이렇게 내 동생은 또 다른 갓파더나 갓마더를 정하는 경우도 있죠. 이놈이나.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해져요? 갓파더와 갓마더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피로 이렇게 된 친족은 아니지만 혈연으로 된 친족은 아니지만 친척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요. 이러면 일상생활에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니난이 되면 뭔 일을 해야 돼요? 돈 줘야 돼요. 선물. 이 크리스마스 때 그 필리핀 사람들 보면 리스트를 엄청 많이 적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몇 개나 준비해요? 리스트. How many people on your list during the Christmas? So many. How many? 10? 12? 20? 30? 40? 예. 제가 아는 친구들도 보면 적어도 50명만 이렇게 이름을 적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도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챙겨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일이나 그 사람의 세례 때거나 그 사람이 결혼할 때거나 이럴 때 챙겨주면서 이렇게 가까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리핀에 이렇게 멀고 가까운 친척이라는 건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친척이 애초부터 정해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온하거나 이렇게 원래 이렇게 타고났거나 그럴 수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잘 이해가 못하는 애들이 많은 게 맨날 누구 생일이래요. 맨날 누구 세례래요. 그래서 가야 된대요. 그리고 한국분이 필리핀에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본인들의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빠져요. 결석해요. 근데 누구 생일이래요. 누구 베프티스마이래요. 근데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그런 걸로 빠지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필리핀 분들한테는 이렇게 누군가의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고 누군가의 중요한 행사 때 선물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사회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리핀에서 relative는 relative하다. 이걸 이해됩니까? The Philippine relatives is relative. 그래서 필리핀의 이 relative는 not absolute, but 진짜 이렇게 relational하고 relative한 그런 개념이라고 누가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한국의 가족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드셔보신 적 있어요? 기억은 나세요? 드셔보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이
보기에 약간 갈비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색깔도 약간 검고 실제로 이렇게 간장이 들어가는 거죠. 소이 소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색깔이 검은데 아도보라는 거고, 이 아도보는 원래 오리진이 어디래요? 스페인 음식이에요 원래? 그 What is the origin of the adobo? It came from Adubar. Adubar. Yeah. Spanish. Adubar in Oh.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panish adobo and Philippine adobo? Oh, I didn't know. 진짜 이 아도바르라는 거에서 왔대요. 근데 그러면 그때 스페인에서는 원래 고기를 오래 먹어야 되니까 절이겠죠. 절이면 식초도 들어가고 뭐 후추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개 들어겠지만 그걸 이렇게 절여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요리를 해 먹으면 돼서 오래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근데 필리핀에 오면 아까처럼 색깔이 검해지죠. 그건 원래 그 아도바르에는 없었다고 그러죠. 그건 그러면 소이 소스인 거고, 소이 소스는 어디서 얻겠어요? 스페인에서 왔습니까? Where is the origin of the soy sauce? Yeah, for the Philippine food. Indonesia ba yan? Everybody. Maybe probably from China, right? So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소스가 더 첨가가 돼서 필리핀만의 아도보가 된 거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쪽 동양에서 공통적이지만 여기서는 빨라요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뭐죠? 이 항아리 이런 데에서 넣으면 훨씬 잘 절여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저장 음식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 필리핀 아도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치킨 아도보도 있고, 치킨 아도보, 아도보낭 바보이, 그리고 아도보낭 바카, 그게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게 다 가능한 요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그 향신료 들도 추가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스페인하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음식이라는 게 되고, 그러면 스페인은 아까 처음에 그 할로할로 얘기처럼 동양이나 웨스턴 컬처하고 이스턴 컬처가 이렇게 믹스된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게 필리핀 고유한 거냐? 라고 물어보지만 이렇게 된 게 몇 년 됐습니까? 스페인의 영향을 받고 이런 게 이미 1521년에 마젤란이 왔었고, 그러면 이미 그 다음에 1565년에 이렇게 스페인이 처음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50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믹스된 전통으로 만든 것 자체가 되게 오래된 이런 거. 그래서 필리핀의 이 특성을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한번 빼겠습니다. 비행기는 한국 분도 다 알잖아요. 알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혹시 아는 한국 분 중에 저 사람 이름 누구예요? 파키아오입니다. 파키아오가 왜 유명해요? 복싱을 잘해서입니다. 복싱 얼마나 잘했어요? 체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체급 모든 챔피언을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분들한테는 아마 메이웨더라는 사람은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거의 그 사람하고 쌍벽을 이루는 정도로 이렇게 업적이 많은 거잖아요. 5개 체급에서 8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고 12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해서 포브스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입을 올린
스포츠 선수라고 했대요. 2015년에. 그래서 그 대기업이 버는 거의 액수만큼 그래서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거의 국가 영웅처럼 됐거든요. 바야니랑 반사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고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 후보에도 올랐죠. presidential candidate. He was not. 네. 그렇죠. 예, 당선은 안 됐지만 어쨌든 이 대선 후보까지 올라갈 정도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국가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는 근데 언젠가 필리핀 신문이나 이런 데서 바야니남 반사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할 때 또 등장한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빠끼아오 같은 유명한 그 스포츠 선수 말고 이렇게 OFW라는 게 바야니남 반사로 언급되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OFW가 뭐죠? Overseas Filipino workers. Overseas Filipino Worke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필리핀 해외 노동자 이렇게 되고 그 OFW를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론 이것도 뭐 이렇게 통계 기준에 따라하는데 How many OFW? 아마 조금씩 수치가 다를 것 같이 나오는데 밀리언? 10밀리언? 어떤 통계는 뭐 몇백만 아니면 어떤 통계에는 10밀리언까지도 잡힙니다. 1000만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1000만이면 필리핀이 1억이 넘는데 그럼 거의 10분의 1 정도까지도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송금을 하잖아요. 송금을 하는 이 레미턴스가 전체 GDP의 몇 퍼센트 이런 거에도 How many percentage of GDP 10%? was taken by the remittance of OFW? Sometimes more than 10%. 어쩔 때는 13%까지도 오른 거 봤거든요. Some year maybe 13%.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국가영웅으로 이렇게 이야기된 적이 없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 중에는 OFW 중에 이렇게 그 도메스틱 헬퍼로 이렇게 나가 계신 어머니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초반기에는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안 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을 그 아이가 어쨌든 더 나쁜 환경에 처해 있다. 그건 돈을 버는 욕심에만 이런 얘기까지도 처음엔 됐거든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근데 나중에 여러 아시아들이 경제 위기를 겪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의 레미턴스가 이 사람들이 해주는 송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나중에 나오면서 나중부터는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OFW를 이렇게 국가영웅, 내셔널 히어로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필리핀 경제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필리핀의 정말 그 국가를 위하는 영웅이라는 게 누군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히야라는 말인데 히야라는 말 이건 조금 길게 좀 얘기해보죠. 히야 뭐예요? 히야를 어떻게 설명하세요? 부끄러운 거. 네. 히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How will you explain 히야 to foreign students? Like a sense of like shyness or embarrassment.
어쨌든 좀 이렇게 쑥스럽거나 당혹스럽거나 뭐 이런 뜻으로 일단 보여요. 그리고 in English shame, 그 shame이라는 식으로 번역될 때가 많은데 이준 선생님한테는 이게 그냥 shame이라는 이 영어 단어하고 이 희야의 느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좀 설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어 전공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고민이 살짝 됩니다만 희야라는 말만 딱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은 설명해 주셨듯이 부끄러움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요. shame이라고 하면 부끄러움보다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막 쓰는 맥락에서 네. 이렇게 막 희야라는 말을 어쩔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왈랑희야 이렇게 희야가 없다 이런 네. 말을 쓰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뜻이 뭐예요? 예의가 없다. 예의가 없다. 네. 이건 조금 서양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죠. 네. 오히려 한국 사람한테 더 잘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걔는 뭔가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염치가 없다는 말일 수도 있고 마땅히 이렇게 잘못해서 그걸 이렇게 미안해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그것도 없다 할 때 왈랑히야라는 얘기를 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어떤 정치인이 뭐 이렇게 비리를 하는데 어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전혀 이렇게 철면피다. 그럴 때도 왈랑히야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쪽 아시아에서 체면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losing face라고 얘기할 때가 이렇게 in Asian context 그런 얘기들을 쓰는데 그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희야나 그리고 한참 필리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땅날로이라는 얘기를 많이도 했거든요. 우땅날로는 다 이제 필리핀 말입니다. 우땅이 빛, 나, 오, 안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마음의 빛이라는 뜻이 우땅날로고. 이제 그래서 희야나 우땅날로를 필리핀의 대표적인 그 퍼스널리티, 인성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언제요? 언제 이런 연구가 활발했습니까? 이제 여기 필리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테네오의 IPC, 그 인스티튜트 오브 필리핀 컬처인가 그런 혹시 아세요? 그 IPC 맞죠? 네. 그쪽에 한참 오히려 식민지 시기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필리핀의 대표적인 그런 퍼스널리티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야나 마음의 빛 이런 게 필리핀 사람을 설명할 때 잘 많이 쓴다, 많이 사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약간 희야나 우땅날로만 얘기를 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약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필리핀 학자에서는 이쪽은 아테네오 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UP 쪽에서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그거 말고 까파나 이런 게 훨씬 빠끼끼사마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 또 이런 단어는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까파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까파. Can you explain? 어렵죠. Okay. Could you explain 까파? Kapwa is like another core of Filipino value that means shared identity. For example,
if I see my fellow Filipino, I see them as kapwa. There's a profound connection between us or among us. 이렇게 필리핀 분들을 잘 보고 잘 이렇게 얘기해 보면 잘 알겠지만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한국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저 사람이 혼자 얘기할 사람이 없거나 이런 왠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같이 고향이 같은 사람들을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센스 오브 빌롱이 같이 이렇게 포함됐다라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필리핀을 방문을 하면 외국인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너무 심심해하거나 아니면 누구 친구가 없다 그러면 바로 와서 말을 걸거나 바로 와서 밥을 먹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생일잔치에 오라고 할 때도 있고 특히나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 있는다 그러면 정말 가만히 안 놔두고 어떻게든 그냥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자기 동네에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이런 이렇게 호스피탈리티라는 게 필리핀 사람들 얘기하는 하나의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그런 게 왜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거 이런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도 항상 이렇게 많이 만들고 한국 내에서도 필리핀 이주민 커뮤니티 같은 게 되게 제일 활발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리핀 이주민 커뮤니티면 그 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시부아노 필리핀 커뮤니티도 있고 이렇게 뻥카시난 필리핀노 커뮤니티도 있고 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지역별로 이렇게 따로 커뮤니티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 필리핀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거나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필리핀에 이제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서로 좋죠. 좋아서 시작을 한 거니까. 좋아서 시작을 한 건데 어느 순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지? 좋아요. 이 얘기를 이제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이 문화를 항상 얘기할 때 when we talk about the culture and then to understand other culture and then maybe first of all we can have some we like all of the other culture right, at the beginning because we started to love that culture but at some certain level of some time we faced some certain fatigue or so among anthropologists we call it the cultural fatigue. So that time we see some kind of difference or something that I cannot understand, right? So maybe that's the beginning when we have some problem or some challenge to understand the culture. 그럴 때가 사실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갈 때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좀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필리핀에 계셨을 때나 아니면 필리핀에 가셨을 때나 제일 잘 이해 안 되는 거, 안 됐던 거. I'm asking question to Korean like when did you feel some kind of big difference or something that he or she couldn't understand why she was in the Philippines? 혹시 이건 진짜 이건 이해가 안 되더라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그 직장을 가지면 월급을 받았을 때 예. 부모님과 쉐어해야 한다는 문화. 그런 게 네. 있대요. 네. 예를 들어 월급을 받으면 100만 원 중에 절반 이상은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끔씩 용돈을 드리는 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저도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네. 자, 저거 설명할 수 있어요? Did you understand? 직접 설명하는 게 낫겠어요? 바로 들으실 수 같은데. The half of salary that that somebody got is given to their parents. Like maybe as Korean we could understand we can give the allowance when we started to work, but half of their salary every month is not so understandable. 그거는 바로 우당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땅날로 설명을 했어요. 말로 할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뭔가 paying, 네. giving back. Giving back. So this is a responsibility as some their child. So because they got a lot of the blessing from their parents. It's not responsibility. It's like 우리 마음에 마음. 이 마음의 이 우땅갈롬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이런 건 그 되게 이 익스체인지 같은 거예요. 마음의 익스체인지 같은 거여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의 익스체인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 계속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많이 도와줬거나 그 사람한테 계속 돌봄을 뭔가 계속 그 은혜를 입은 거죠 어쨌든 그런 게 있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걸로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걸 계속 느끼게 되죠.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하고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죠. 그래서 그랬을 때 월급의 반을 주는 게 어쨌든 내가 돈 번다 하면은 내가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 있는 그런 걸 수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Okay, for the Filipino students, when did you meet some moment that you could not understand the attitude of Korea or personality of Korea or some culture of Korea while you are staying in Korea? Tipping in restaurants, because in the Philippines it's common to leave tips of money when you leave, but here it's I think frowned upon. 그래서 거의 그 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so no tip in Korea. So it's a good thing. But you think it's very common when you go to the restaurant, you give some tip. 그 이해 안 됐어요? 아니면 좋았어요? 근데 약간 뭐 그런 건 이 다른 시스템이나 어쨌든 오히려 요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왜 우리는 팁이 그렇게 많지? 라고 거꾸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많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는 우리에도 뭔가 이렇게 서비스 차지가 아예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Sometimes service charge will be included in some original price, but also as you said, the culture is different. So sometimes the foreigners they even prefer the Korean way of this one rather than their way of giving tip all the time. Because before they felt rude that we did leave tips. Yeah. So while you are in Korea, you don't need to. 다른 거 혹시 얘기할 게 있어요? 아니, okay. So for some the country students, like when you face some moment that you could not understand. It is in
버거킹 가서 예. 쟁반에 음식을 받고 쟁반에 이렇게 밥 먹고 반납해야 되는 게 좀. 그게 이해가 안 네, 돼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치워줘야 되는데. 네. 아, 네. 그 거꾸로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패스트푸드 식당에 가면 막 치우죠. 막 치우는데 막 치우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딱 치워가면서 왜 이걸 내가 할 일을 건드냐 이런 표정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반대로 이제 이걸 다 치워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필리핀 갔을 때는 또 되게 또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누군가 이렇게 치워주면 내가 치우는 건데 하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고 근데 거꾸로 이제 필리핀 분들이 오면 여기서는 왜 우리가 이걸 다 해야 되지? 분명히 저 사람은 저거 하려고 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 이렇게 시스템에서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쩔 때는 그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싶으면 내가 필리핀에 가서도 사실 치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물론 한국에서는 치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치워주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혹시 뭐 제 시간 끝났죠? 그리고 질문을 뭐 더 받아요? 아니죠. 혹시 질문하시고 질문하실 거 하나만이라도. 질문하셔도 되나요? 저는 오케이, one remaining question. 야. 필리핀 있을 때 차별 받은 적이 제가? 네, 있었나요?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어디 가서나 이렇게 잘 뭐 대우를 받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다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나 이렇게 잘 받아줬고 저는 사실 일락이고 엔터포인트고 얼번 파벌티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필리핀의 동네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워낙 레로케이션 사이트에 가서 2주 단위로 한 6개월 선택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살았냐 이러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도 이렇게 잘 술을 얻어먹고 열심히 이렇게 얻어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리핀의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또 가끔 당혹스럽게 뭐 이렇게 대접받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저는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필리핀 친구들이 항상 도와줬고 또 마을에서도 그렇게 별 다른 걱정 없이 잘 지냈던 편입니다. 질문했어요. 예. You're anthropologist. Yes. I know. So I believe that you live in the Philippines for a long time. If there's one core value between, there's one core value that is common between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what would that be? Common. Core value. Like, because we have Via, Papua, and Korea, I think. 정. Yeah. Like you have 정우리? yeah, 정. What? 정? Or what is the core value you think in Korea? Do you have an idea? 우리? 네. 이 까빠 and 우리 and 정 Yeah, 정. it's all I think it's somewhat common because anyway the Westerner will think something okay I don't need to do this yeah I have a responsibility to this but the more than that it's not necessary right?
but sometimes we do. Why we do? Sometimes why we do help to help others, and then sometimes we do something that somebody should do, right? And then because they are friends, my friends, or because they are my classmate, or because they are like some they are colleague, you know. But why? Because there's something other value, right, than this, right? So that could be either because of the kappa, or for among Korean, because of some like a 정. 정 is something. It's also it's hard to explain. Why we do this, and then sometimes like somebody will say, no, I don't like this guy, but I have a job with him. So I still I do something for him, or I do something then because we are from the same hometown, or we are from the same school, or there are many like elements to explain why they are doing something more than that. So that kind of some emotional affection or connection, maybe. So maybe for the Filipino, when you meet a Korean, so sometimes you cannot understand why they are doing, and then at the first beginning, they look very not interested in me, or their face is very their face is not so interested in some others, but later on you can realize that they also they recognize you, or they even think of you, or even they think of some kind of connection. 그래서 어쨌든 한국과 필리핀의 어떤 공통된 특징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정이든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까빠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포함돼야 되고, 같이 이렇게 이런 게, 그리고 어쩔 때는 저게 합리적으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선택하는 이유는 저 사람과의 그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렇게 양쪽에서 뭔가 이렇게 공통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 필리핀 사람 만날 때, 필리핀 사람이 한국 사람 만날 때, 처음에는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들은 공통되니까, 그런 점은 잘 생각하시면 서로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이. Sorry, but it's time